안녕하세요, 캐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나입니다. 오늘은 1년 만에 세나와 함께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학과 소개 학과 도어 동문학과 편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나님은 도어 동문학과 재학 중이신데요. 구텐탁, 제가 아는 독일에 대해 아는 게 구텐탁밖에 없어가지고 맥주랑 소세지 말고는. 네, 그 세 가지가 가장 유명해요, 한국인에게. 그러면 동문과 하면 많이 듣는 편견이라던가 오해라던가 편견은 네. 우선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그럼 독일인이랑 의사소통 할 수 있어? 왜냐면은 우리에게 중국어나 영어, 일본어는 되게 친숙한 언어인데 일반적으로 유럽 언어는 주위에 배운 사람이 많지도 않고 학원도 많지 않아요. 그나마 가장 유명한 언어가 스페인어 정도? 근데 우리가 영어를 10년 이상 배웠잖아요. 네. 하지만 잘 못하죠. 의사소통이 힘든 것처럼 똑같은 그러면 간단히 독일어로 자기소개 해주실 수 있어요? 그럼요. 저도 너무 좀 오랜만에 써보긴 해요. Hallo, guten Tag. Ich heiße 가영 안. studiere Deutsch. 이렇게 하면은 안녕하세요. 저의 이름은 안가영입니다. 네. 저는 독일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장이에요. 도이치까지는 알아들어서 도이칠랜드. Deutsch. Deutschland 하면 독일 국가를 얘기하고 Deutsch 하면 독일어를 얘기해요. 독일 전공이다는 게르마니스트예요. 우리 세계사 공부할 때 가끔 게르만 나오잖아요. 게르만족. 그거예요. 아. 왜냐면은 독일어는 도이치인데 독일의 역사나 문화는 게르만족을 시작으로 했기 때문에 게르마니스틱이라고 해야 독어 동문과가 돼요. 오. 그러면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커리큘럼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십시다. 우선 1학년 때는 문학을 많이 배우진 않아요. 우선 왜냐면은 우리가 독일어라는 걸 대부분 처음 배워요. 가끔 이제 외고에 다녔다거나 국제학교에 다닌 친구들은 제1외국어로 독일어를 선택하기도 해요. 가끔 그런 친구들 제외하고는 솔직히 독일어 알파벳을 쓰는지 어떻게 쓰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선 1학년 때는 독일어 기초를 배워요. 독일어 이제 문법을 조금 맛보기로 배우고 그리고 주로 발음을 알려줘요. 영어랑 읽는 게 비슷하면서도 조금 달라요. 영어는 약간 모든 발음을 이렇게 혀를 굴리잖아요. 네. 얘는 반대예요. 혀를 굴릴수록 발음이 안 좋아요. 근데 우리나라 학생들은 영어에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독일어를 처음 배우면은 교수님들이 그래요. 너 발음 되게 안 좋아. 영어는 많이 굴릴수록 되게 있어 보이지만 독일어는 최대한 딱딱하게 혀를 굴리지 않고 펴야 돼요. 되게 정직하게 얘기해요. 그렇죠. 예를 들어 막 우리는 막 아르바이트 있잖아요. 네. 독일어는 아바이트예요. 아바이트. 아바이테. 근데 아르바이트 이 알 발음을 혀를 굴릴 필요가 없어요. 그런 차이예요. 알 발음에서 가장 큰 차이가 나요. 그리고 알파벳은 진짜 기초부터 가르쳐요. 근데 이제 알파벳은 쓰는 게 영어랑 똑같아요. 영어랑 똑같은 알파벳을 쓰는데 근데 4개에서 5개 정도 문자가 아예 달라요. 추가되는 문자가 있어요. 그럼 순서는 똑같아요, ABCD? ABC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A, B, C 이렇게 읽지만 독일어는 아, 배, 체 이렇게 읽어요. 그래서 그 읽는 거를 알파벳 하나하나 가르쳐줘요. 왜냐면은 거의 진짜 학생의 전체 전공생의 5% 정도밖에 독일어를 그래도 한 번 들어보는 봤어요. 이런 사람이고 95%는 잘 몰라요. 95%는 구텐탁. 그쵸. 구텐탁 이러고 나 그거 맥주 축제 알아요. 이러고 옥토버 페스트. 그래서 읽을 줄을 모르기 때문에 읽는 방법을 상세히 가르쳐요. 네. 그리고 1학년 때는 솔직히 독일어 수업은 이 정도예요. 기초, 발음, 알파벳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세부적으로 배우기보다는 큰 틀을 가르쳐요. 독일어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이 정도. 그리고 간단히 문학에 대해 배우는데 문학어, 사회문화 이런 거라기보다 그냥 세계사 수업이에요. 그래요? 막 그래서- 베르나르 베르베르 막. 그런 거는 조금 학년이 올라요. 그렇게 하나에 대한 작가나 문학 소설에 대해 배우는 거는 못해도 한 3학년 정도? 3, 4학년에 가장 많고 1, 2학년에는 일단 독일어를 할 줄 알아야 하잖아요. 네. 그래야 문학을 배우기 때문에 1학년 때는 문학 수업을 하면 거의 독일어의 역사, 사회문화 이런 걸 배워요. 네. 그래서 고등학교 때 내가 그런 사탐 선택 과목으로 세계사 했다. 굉장히 유리해요. 굉장히. 학점 잘 나와요. 그래서 그런 약간 세계사 이런 게 많고 예를 들어서 막 프로이센, 함부르크 제국 이런 거 있잖아요. 누구나 한 번씩은 들어봤는데 기억 저편에 어딘가에 남아있는 이름만 하는. 이름만 아는 그런 거를 굉장히 상세하게 배워요. 연도별로 배워요. 그리고 막 이런 거 배워요. 약간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신 등장하고 막 지하 세계 막 이런 거 있고 그런 것도 등장해요. 독일어 사회 문화에. 왜냐면은 아까 독어 동문학과를 게르마니스틱이라고 한다 했잖아요. 게르만족을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게르만족을 배우려면 로마
로마 신화 같은 게 등장해요 또. 그럼 어렸을 때 그리스 로마 신화 만화 잘 보면 유리한가요? 그리스 로마 신화보다 약간 신 그런 것도 나오는데 막 우리 발키리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아니면 뭐 암흑색 악마 뭐 누가 아니면 반지의 제왕 저 안 봐서. 반지의 제왕? 그거를 좀 잘 거기에 나오는 인물들을 알면 조금 유리할 수 있어요. 왜냐면 들어봤을 때 왠지 내가 살면서 한 번은 들어본 것 같은 이름이야. 근데 왠지 영화에 나온 것 같고 난 그런 세계관이랑 좀 잘 맞아요. 2학년 때는 독일어 전체 문법을 세세하게 배워요. 이때 2학년 때가 가장 애들이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전과를 생각하고. 2학년 생각보다 전과 많이 해요. 진짜요? 버텨서 3학년으로 올라간 애들도 있지만 네. 문법이 좀 어렵기 때문에 포기하는 애들도 많아요. 문법은 영어 문법이랑 비슷한가요? 굉장히 비슷해요. 오. 영어 문법을 잘한다. 독일어 문법 진짜 잘할 수 있어요. 오. 다만 익숙한 과정을 만나기까지 앞에 절차가 까다로워요. 그 익숙한 그 영어 문법을 만나려면 시간이 좀 걸리고 독일어가 가장 싫은 게 뭐냐면은 단어에 성이 있어요. 남성, 여성, 중성도 있어요 심지어.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여성 단어, 남성 단어, 중성 단어 그간의 차이가 뭐예요? 여자는 여자 단어만 쓰고 남자는 남자 단어만 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누가 쓰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놓은 건 아니고 네. 그 성이 뭐냐면 영어의 관사예요. 그래서 근데 영어는 다 모든 명사에 어하고 더를 붙이면 끝나는데 얘는 단어마다 각자의 고유한 관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성 단어의 앞에 관사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그것도 주어일 때, 소유격일 때, 목적격일 때가 달라요. 총 4가지의 격이 있어요. 격별로 또 변해요 또. 그래서 그 처음 독일어를 딱 입문하면은 처음 알파벳 읽는데 되게 재밌어요. 새로운 발음이거든요. 근데 이제 단어의 격을 외우세요, 성을 외우세요 하면은 이만한 표가 있어요. 모든 독일어 교재에 있는 총 남성, 여성, 중성 3개인데 저기 4개 있잖아요. 이미 12개란 말이에요. 근데 복수에 대한 관사가 있어요. 그래서 3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총 15가지의 관사를 외워야 돼요. 얘기만 들어도 나가 떨어질 것 같은데. 여기가 완전 떨어져요. 너무 힘들어. 1학년 때 내가 아무리 진짜 관사를 빡세게 잘 외웠어요. 방학이 2달 있잖아요. 네. 또 까먹어요. 그럼 또요. 또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맨날 이거는 외워야 되는 거예요, 관사는. 근데 그래서 독일어가 초반이 힘들어요. 복수 모양이 9가지의 유형이 있어요. S를 붙이는 것도 있긴 한데 S를 붙이는 것도 있고 아무튼 굉장히 많아요. 그걸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학원을 다닙니다. 학원이요? 전공 수업으로는 안 되나요? 이게 조금 힘든 현실이에요. 전공 수업으로 한 70% 정도 돼요. 그럼 돈 2배로 드네요? 근데 우리 중국어 학생도 중국어 학원을 다니고 일본어 학생도 일본 학원을 다니잖아요. 그러면 그 독일어도 막 JLPT, 막 HSK처럼 인증 자격도 있어요? 그거를 따야 해요. 졸업을 하기 위해서. 레벨이 있어요. 쉽게 설명하면 모두가 알아들 수 있게 A1, A2, B1, B2, C1, C2까지 있어요. 총 레벨이. 근데 C 단계는 그거 이제 채 단계라고 하는데 채는 많이 하지 않아요. 왜냐면 채를 따잖아요. 채 1이나 2를 독일에서 그냥 원어민이에요. 그 정도의 실력을 가졌다 생각하면 돼요. 대학원에 갈 정도. 대학원에 가서 내가 무리 없이 수업을 완벽히 들을 수 있는 정도가 채 단계예요. 그러면 대학교 학사 졸업 정도는 한 몇 단계예요? 옛날에는 B 2단계였어요. 네. 근데 학생들이 90%가 실패했어요. 그래서 많이 내려왔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저희 학교는 B1을 따면 돼요. 근데 이제 학교에 따라 다른데 대부분의 학교가 B1을 요구하지만 뭐 외대라든지 숙대는 제가 알기로 B2를 아직 요구해요. 왜냐면은 학교에서 조금 힘들어요. 제가 느낀 바로는 그래요. 왜냐면은 학교에서는 독어 동문과잖아요. 독일어 수업만 100% 해줄 수가 없어요. 동문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이 B2를 딸 수 있게, B1을 딸 수 있게 100% 책임질 수 없어요. 솔직히 우리 알다시피 교수님의 직업이 물론 강의력도 중요하지만 연구를 하는 직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학원에 가면은 그 커리큘럼이 좋아요. 학원 코스가 이렇게. 그래서 책 읽는 거를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학원에서는 이런 걸 알려줘요. 이렇게 외우고 싶다. 이렇게 외우고 싶다. 학원에 가면은 이제 B1 단계는 대부분 1년 정도 잡아라 라고 얘기를 많이 하긴 해요. 기초 없이 1년이요? 네, 맞아요. 아예 처음부터 B1 따기까지 1년이란 과정이 걸려요. 그럼 3학년 때부터 다들 준비하겠네요. 대부분 그래요. 그럼 3학년 때는 어떤 문학 작품들과 어떤 또 우여곡절이 있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우여곡절이 또 많은데
중요한 건 2학년을 잘 견디셔야 해요. 2학년 때 회화 수업이 굉장히 많아요. 1학년 때보다. 그러면서 발음을 원어민 교수님이 하나하나 짚어주세요. 그거를 잘 견디고 올라오시면은 이제 3학년 때부터는 독일어를 입 밖으로 많이 쓸 일은 없어요. 3, 4학년은 거의 다 문학 수업이 많아요. 대부분 문학 수업이고 독일어를 이제 조금씩 이제 까먹으려고 하는 과정에 와요. 왜냐면 2학년 때부터 3학년 초까지는 3학년 1학기 때까지는 독일어를 가장 잘해요,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기간이거든요. 얘는 굉장히 많은 독일어 원어민 교수님을 만나게 되고 회화 수업을 이제 많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은 3학년 1학기까지 오면은 웬만한 회화 수업이 많이 끝나요. 그리고 이제 독일어 번역, 해석, 그리고 독일어 문학 작품을 배워요. 우리가 아니면은 그림 형제, 그런 거 배워요. 괴테, 음악가 배우고 이제 베토벤 나오고 오다르트 나오고 음악도 배워요. 문학만 배우는 게 아니라 음악도 배워요. 그 문학에 음악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음악가들이 음악만 작곡하지 않았어요. 자세히 배우면 책도 썼어요. 그래서 우선은 그런 음악가에 대해 많이 배우고 그게 대부분 문학 작품 하나를 판다기보다는 그런 수업도 있지만 그 작가를 봐요. 이 작가는 어떤 삶을 살았고 무슨 책을 썼고 이 작가가 쓴 작품의 특징들이 공통적으로 뭐가 있고 이런 걸 많이 배워요. 아니면은 독일어 번역. 이제 단순히 독일어를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번역가들이 번역할 때 그런 배경 지식이나 전제 지식을 다 활용하잖아요. 그리고 그 나라 사람이 번역가가 해놓으면은 독자가 잘 읽을 수 있도록 그들의 상황도 고려를 해야 하잖아요. 초월 번역 뭐 이런 거. 그렇죠. 이제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또 있어요. 그러면 수업을 들을 때 팀플보다는 개인 과제나 이런 게 많을 것 같나요? 그렇죠. 여러분 좋은 점이에요. 팀플이 없어요. 근데 막 1, 2학년 때는 회화를 해야 되니까 막 팀별로 나와서 막 이런 거 하고 이런 건 안 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팀플 과제 저는 한 학기에 많아야 한 번? 가끔 한 번씩 발표가 있거든요. 그러면 미리 준비해오면 좋을 만한 가장 좋은 거는 영어 문법 있잖아요. 영어 문법을 좀 잘 알고 있으면 좋아요. 왜냐면 생각보다 도움이 되게 많이 돼요. 영어 우리 막 가정법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똑같이 쓰여요. 시제 이런 거는요? 시제도 현재 시제, 과거 시제, 현재 완료 시제, 과거 완료 시제 있어요. 진짜 똑같아요. 처음 외우는 것만 잘 견디면 좀 편한 게 나아요. 그냥 독일어가 낯설어서 힘들지 막 머리를 굴리고 솔직히 영어 발음 우리 모르는 단어 나오면 이거 어떻게 읽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독일어는 몰라도 일단 읽기는 가능? 네. 뜻은 몰라도 다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발음 어떻게 하는지 계속 기억해두면 좋고 좀 일찍 4학년이 되기 조금 전에 미리 졸업요건을 이수해 놓는 거 굉장히 편해요. 저는 3학년 2학기 때 끝내놨거든요. 4학년 1년이 그렇게 부담이 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학점만 잘 챙기면 돼요. 그냥 수업만 잘 들으면 되거든요. 미리 따놓으면은 교수님들의 말을 그냥 덥석 믿고 1학년 때 학교 생활만 잘하면 모든 게 해결될 거야 라는 말을 믿고 있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슉슉슉 지르면 4학년이 되어 있어요. 그럼 졸업해야 할 때가 온단 말이죠. 이제 머리가 아파요. 근데 난 졸업 요건이 안 돼 있어. 그러면은 이제 그때는 내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학원에 다닐 시간이 없어요. 학원에 가서 맨날 학원에 가서 4개월을 투자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왜냐면은 독일어가 다른 게 토익은 그냥 상대평가로 점수를 맞추면 되잖아요. 근데 독일어는 파트가 4가지가 있어요, 시험에. 말하기 파트, 쓰기 파트, 읽기 파트, 그리고 듣기 파트가 있어요. 이 4가지 파트를 골고루 모두 다 60% 이상 맞춰야 돼요. 꽈락이 있구나. 하나라도 꽈락을 하면은 전체 수료증을 주지 않아요. 합격증을 주지 않아요. 그러면 4가지 중에 하나가 좀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것만 따로 볼 수 있어요? 그건 가능해요. 근데 다행이다. 독일어 독일어 시험료가 상당히 비싸요. 토익 잽도 안 돼요. 토익도 비싼데? 네, 토익도 비싸죠. 5만 원 별거 아니에요. 독일어에 비하면. 진짜요? 오픽 시험 7만 원 넘죠? 7만 원도 별거 아니에요. 진짜요? 왜냐면 독일어는 한 파트 시험이 8만 원이에요. 전체를 다 볼 경우 학원마다 다르지만 B1을 본다. 적어도 20만 원 중반대? 이 정도는 생각을 하고 오셔야 돼요. 근데 독일어 자격증도 총 2가지 종류가 있어요. 괴테가 있고 하나는 텔크라고 하는 자격증이 있어요. 공신력은 똑같이 있어요. 근데 하지만 시험을 보는 방식이 조금 달라요. 예를 들어 괴테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4파트를 전부 응시하셔서 60% 이상씩 다 맞추면 돼요. 근데 텔크는 채점 방식이 달라요. 필기와 구술로 나뉘어져요. 말하기 시험이 있고 필기 시험이 있어요. 이 필기 시험 안에 듣기, 읽기, 쓰기가 포함되어 있고 말하기 시험은 심사위원과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것들이 유형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제 텔크랑 괴테랑 다른 점은 괴테 시험은 4가지 파트를 모두 충족해야 하잖아요. 하지만 텔크는 필기, 구술로 크게 나누기 때문에 2가지에서 60%는 맞으면 돼요. 어떻게 들으면 더 쉬울 것 같지만 차라리 괴테가 나아요.
게테는 골고루 비슷하게 빡치기 어려워요. 빵주기. 네. 근데 텔크는 말하기는 게테보다 쉬워요. 말하기는 쉽게 딸 수 있어요. 근데 필기가 좀 힘들어요. 쓰기 파트를 더 꼼꼼히 봐요. 쓰기 파트가 훨씬 어려운데 쓰기 파트를 잘하려면 문법을 잘해야 되거든요. 네. 그 과정이 힘들어서 텔크를 힘들어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하지만 게테는 말하기 시험이 압도적으로 어려워요. 텔크보다. 그래서 둘 다 장단점이 있어요. 처음에 이제 시험 모의 테스트 이런 게 있잖아요. 교재를 사서 유형을 보시고 나에게 더 맞는 유형의 시험을 보시면 돼요. 도어 동문과를 졸업하면 어느 쪽 진로를 가질 수 있는지, 선배님들은 어디를 가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일단 졸업 후 진로를 얘기하려면 네. 복전을 얘기를 해야 돼요. 네. 대부분 어문 계열은 복전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네. 근데 그중 가장 많은 학과가 경영학과, 네. 국제통상학과예요. 왜냐? 이걸 가장 많이 한 나라가 독일이에요. 오. 왜냐면은 독일이 유럽에서 가장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 있죠. 왜냐면은 EU 단체 안에서도 가장 힘이 센 나라이기 때문에 독일과 우리나라 무역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독일과 국제통상학과를 연결하면은 무역 쪽 진로 취업하기 편합니다. 근데 당연히 영어를 기본적으로 잘 하셔야 돼요. 독일어 엄청 능숙한데 영어 못하면 어떻게 돼요? 힘듭니다. 힘듭니다. 제2 외국어를 인정해주는 거는 기본 베이스로 영어를 딴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무역 쪽으로 나가 굉장히 많고요. 네. 무역이랑 비슷하게 연결되긴 하는데 마케팅 쪽도 많아요. 독일계 회사가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예를 들어 가장 많이 하는 우리 벤츠, 아우디 다 독일 차량이잖아요. 루프트한자. 여러분이 아시는 루프트한자. 그 이제 항공사가 독일 항공사예요. 그 항공사가 유럽에서 탑5 안에 주로 이렇게 외국 기업에 취직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외국계 기업에서는 영어 이외에도 제2 외국어를 요구하는 데가 많아요. 필수는 아니지만 있으면 굉장히 메리트가 크죠. 무역 쪽으로 안 갈 거다라고 한다면은 아예 복전을 다른 유럽 언어를 또 해요. 네. 언어를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는 아예 언어를 메리트로 세우겠어. 라는 친구들이 있어요. 불어를 하기도 하고 스페인어를 하기도 하고 영문과를 하기도 해요. 왜냐면 영어는 꼭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도어 동문과를 희망하는 후배님들에게 한마디를 해주세요. 만약에 내가 동문과학을 오고 싶다 하면은 독일어는 알파벳을 어떻게 쓰는지, 독일어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대충은 알고 들어오면 좀 더 편해요. 우리 대학교 입학하기 전에 수능 끝나고 시험점 있잖아요. 보통 놀다 보면은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놀면 지쳐요, 우리. 더 이상 놀 게 별로 없어요. 그럴 때 여러분 조금 독일어를 알아두세요. 어떻게 알아두냐? 독일어가 대충 똑같은 알파벳을 쓰는구나. 읽을 때는 아베체라고 읽는구나. 이 정도만 알고 와도 거부감이 없어요, 들어왔을 때. 왠지 그래도 한 번은 봤던 걸 사람이 다시 보면 익숙하거든요. 왠지 모를 내적 친밀감이 있단 말이죠. 네. 그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뭐 다 어쩔 수 없이 유럽 언어는 외고에 나온 성적이 유리하긴 해요. 하지만 일반 고에 나왔더라도 불리하진 않아요. 학교에 들어와서 저는 교환학생 추천합니다. 아니면은 뭐 어학연수를 개인적으로 갔다 왔겠지만 교환학생을 추천하는 이유는 우리 어학연수 3개월 2달 다녀와도 귀가 트인다고 하잖아요. 네. 잘 들려요. 문법은 따로 공부를 해야죠. 하지만 들리는 것도 잘 되고 발음 굉장히 좋아져요. 많이 들으니까. 그럼 교환학생의 시기는 어느 때로 추천을 하시나요? 시기 3학년 1학기요. 1학기? 늦어도 2학기? 왜냐면은 1학년을 마치고 2학년 때 이제 허락해준 학교도 별로 없지만 2학년 때 가는 거 만약에 가능하다고 해도 안 좋아요. 내가 독일어를 잘 몰라요, 아직. 이제 남성 여성이제 견디고 있단 말이에요, 초반의 어려움을. 그래서 아직 모르기 때문에 2학년 때 문법이나 발음이나 단어 이런 걸 좀 익혀놓고 3학년 때 가는 걸 추천해요. 그럼 이렇게 오늘 학과 소개 학과 도어 동문학과 편을 찍어봤고요. 네, 그럼 같이 인사해볼까요? 하나, 둘, 셋, 츄!